무슨 애플로 뭐 신라젠, 뭐 제넥신 뭐 전부 다 대부분이 좀 하락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라서 약간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실질적으로 좀 D3 BNT 오늘 장중에 좀 좋았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하락폭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안구 건조증 치료제가 거의 부작용이 없다라고 좀 밝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FDA 허가가 거의 좀 많이 다가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지금 조달청 수주라든지 뭐 지난번에 전환서체 발행하면서 일정 부분 뭐 리스크도 다 많이 흡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구 건조증 특히 또 최근에 뭐 미세먼지랑도 좀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실적으로 좀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조정이 들어온 상태라서 조정을 좀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주가 자체는 거의 바닥권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으로만 따진다라면 약 한 27,400원인데요. 한 종가상으로 한 26,800원 정도? 네, 이 가격대가 강하게 유지가 된다라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도 최근에 바닥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뭐 좀 흔들릴 때 27,000원 깨는지 좀 보시면서 좀 분할 매수 좀 하시고요. 단기적으로 한 3만 원을 좀 강하게 넘어가는지 여부가 주가 흐름에서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만 원대 강하게 좀 넘어간다라면은 추세적으로는 지난번 고점 32,000원 정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호흡보다는 올해 좀 긍정적으로 FDA 허가하고 뭐 판매 이런 부분들 좀 기대해 보면서 분할 매수해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분할 매수 관점 전략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트리 BNT 먼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즈인데 역시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실적보다는 퀀텀답 OLED TV 투자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비메모리 투자 수혜 기대, 투자 수혜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 좀 보이고 있고요. 단기 반등 구간이다. 기술적인 분석도 보이고 있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즈 주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0.58%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흐름이 좀 좋았고요. 월요일에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는데 오늘 일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즈 시장 지수 흐름과는 좀 반대로 오늘 장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힘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 0.58% 상승까지 상승 반전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한 두 번 정도 소개시켜드렸었는데 그때마다 거의 실패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삼성전자 요번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관련해서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을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오히려 고해성사하고 나서 지금 삼성전자 반전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에 좀 기관들이 좀 미리 이런 뉘앙스가 좀 있었나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장비와 부품 소재 섹터 쪽으로 좀 매도가 강하게 좀 나왔었던 상황이었었고요. 워닝 머티리얼즈도 그래서 좀 이틀간 좀 강한 하락을 맞았었고 지금 이제 이틀째 저점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종목이 굳이 아니어도 장비주들 뭐 유진테크나 테크윙, 뭐 워닝 RPS 다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비보다는 이제 소재, 부품에 들어가는 공정, 재료들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다는 부분은 분명히 뭐 1월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로 보신다라면은 결론적으로 계속적으로 공장에 대해서 가동률을 늘리고 비메모리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이런 쪽 소재 쪽들 다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앞으로 가동률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춘다라면은 IT 관련되어 있는 코스닥에 있는 섹터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실적보다는 올 하반기의 모멘텀을 계속 보는 전략이 맞겠죠. 오늘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히 싼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원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주가 이틀 동안 25,000원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현재 26,000원인데요. 보유하신 분들도 그렇고 신규로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25,000원이 깨지게 된다면 분명히 좀 뭔가 문제가 생겼다, 리듬이 깨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5,000원 정도 이탈을 손절선으로 잡으시고 흔들릴 때 장중에 25,000원과 26,000원 사이에서 좀 변동성을 활용해서 매수하신다라면은 직전 고점인 3만 원 부근 충분히 좀 돌파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3만 원까지만 가도 뭐 수익률은 괜찮은데요. 뭐 전반적인 흐름은 적어도 뭐 올해 하반기까지 가면은 좀 더 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3만 원에서 3만 2천 원 사이가 좀 목표가가 될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절선 25,000원을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워닝 머티리얼즈에 대한 투자 의견이었고 그리고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CJ 대한통운 보겠습니다. 8거래일째 지금 우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 이야기가 좀 보이고 있는데 단기 낙폭 과대 구간이다. 역시 낙폭 과대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단지 지지 구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 불을 꺼주셨는데 주가 흐름 어느 정도 낙폭 과대 구간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CJ 대한통운 오늘도 1%대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 8거래일째 우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6만 원대 위치에 있는데요. 자, 일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워닝 머티리얼즈와는 다르게 장 후반 들어서 힘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자, CJ 대한통운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 지금 뭐 유가가 올라서 좀 부담되는 부분들도 있겠고요. 최저임금이 올라서 이 부분도 좀 부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택배비 인상을 추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택배비 인상 제대로 실적으로 반영된다라면은 올해는 실적 조금 더 개선되는 흐름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류센터도 좀 멈췄던 부분들을 좀 가동시키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택배 쪽에서 본다라면은 거의 압도적으로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가장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매일 퇴근하면 집에 가면 택배박스가 한 4-5개씩 와 있는데요. 집집마다 택배박스 매일매일 많이 쌓이는 거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소비의 패턴상 이런 유통 택배 쪽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은 계속적으로 좀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 뭐 1분기 실적에 약간 뭐 시장 기대치를 못 미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올해 계속 성장한다는 쪽에 초점을 맞출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 낙폭과대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 16만 4,500원인데요. 한 16만 원 정도 마지노선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1월, 2월 때 계속 지지를 받았던 그런 흐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기준선으로 해서 뭐 조정 받을 때 오히려 조금씩 매수해 놓으신다라면 기술적으로 한 18만 원 부분까지만 짧게 노려보는 전략. 그 이후에는 좀 실적과 시장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투자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외국인 수급만 놓고 보신다라면 오늘만 팔고 있지 매일매일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이 매도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해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좀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계속 매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궁극적으로 지금의 현재 주가 놓고 본다라면은 뭐 그닥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드는 주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만 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하시고 뭐 분할 매수 전략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8만 원 정도까지만 짧게 보는 투자 전략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CJ 대한통운 16만 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18만 원 정도 목표 가격까지 단기적으로는 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세 종목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G3 BNT, 워닝 머티리얼즈, CJ 대한통운이었고요. 세 분의 의견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능장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양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오후 시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의 힘이 더 약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내용 마지막으로 시황 상황 자세하게 보고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보죠. 네, 일본 증시가 약세로 마감한 가운데 우리 시장 오후 들어서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의 흐름이 더 부진한데요. 지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가 0.01% 하락합니다. 계속 보합권 등락하면서 2148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거의 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730선 아래서 729포인트 기록하고요. 선물 시장은 0.13% 상승 27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장중 흐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오후에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다시 밑으로 돌려놓는 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오늘 아래 위로 한 20포인트가량 변동성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이 2152포인트고요. 장중 저점은 장 초반에 나왔습니다. 2132포인트였고요. 현재는 다시 하락으로 전환하는 시도도 나타나면서 지금 좀 보합권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214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11시 부근에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 방향도 위로 돌리나 했는데 크게 오르지는 못하고 계속 보합권 등락 거듭하고요. 외국인은 오늘 계속 팔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1,359억 원 매도, 기관은 861억 원 매수합니다. 현재 이 시간 좀 매수량 많이 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도 344억 원 매수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오늘 낙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장중 저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730선 지금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도 있었고 현재 계속 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중소형주 위주로 빠르게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을 한번 살펴보시죠. 최근 기관의 수급이 부진합니다. 오늘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도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은 565억 원 매도,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는 463억 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1,101억 원 매수세 나타냅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 보겠습니다. IT 투톱 강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SK하이닉스가 이 시점에 지금 상승폭을 빠르게 키워냅니다. 현재 1%대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73,000원권 다시 회복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0.4%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LG화학은 시종일관 좀 약세 흐름 나타나고요. 계속 살펴보시면 셀트리온이 어제 주총을 마무리한 다음에 오늘 계속 약세를 이어갑니다. 낙폭을 계속 키워나가는데요. 현재 4.4%까지 밀리면서 18만 3천 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대형 바이오가 지금 약세 흐름 나타내고요. 삼성 바이오직스가 3.5%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보겠습니다. 주로 대형 바이오주들 대부분 하락하고요. 1위부터 8위까지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5거래일 연속 하락이고요. 4% 가까이 밀리면서 65,600원에 진행이 됩니다. 신라젠과 바이로메드도 오후 들어서 더 탄력을 잃는 모습입니다. 지금 약간 신라젠은 4% 가까이 하락세 나타내고요. 바이로메드는 4.75% 밀리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오늘 약하지만 개별 이슈로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JW 생명과학 흐름 살펴보시죠. 3세대 영양수액제가 유럽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 장중 급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자릿수의 급등 시현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28,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현재도 15%의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진중공업 보겠습니다. GS건설과 대규모 계약 소식이 전해졌었죠. 어제 나온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 강하게 탄력을 받고 있는 건데요. 장대 양봉을 계속 늘려내면서 장중 고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3%까지 오르면서 4,7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산인프라코어 보겠습니다. 두산 그룹주들이 최근 주가가 부진합니다. 이 두산건설의 재무 리스크로 인해서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많이 빠지는데요. 오늘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모두 1년새 신저가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현재 4% 가까이 빠지면서 7,09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유주 가운데 한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섬유 의복주 가운데서도 강한 탄력을 보이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일단 휠라코리아가 오늘 장중 신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한세실업도 이 강한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장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요. 현재 7%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수요일 시장 마감까지 약 23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 자, 시장이 약하죠. 두 분과 함께 마감 전에 어떤 업종과 종목들 봐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보증권 압구정금융센터 김백준 WM 매니저,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현 과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닥의 낙폭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 마감 전에 점검이 필요한 업종과 종목 이야기 출발해 보도록 하죠. 먼저 과장님 어떤 부분 볼까요? 네, 오늘 저는 좀 미세먼지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미세먼지만 강한가요? 아니요, 네. 뭐 꼭 그런 거는 아닌데 네, 사실 강하죠.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네. 대부분의 상승 종목들이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만 상승 보였다가 네. 장 후반으로 가게 되면서 사실 대형주가 이제 네.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런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하기는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보게 되면은 2월 15일 날 미세먼지 이제 저감 이 관련돼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사실 보게 되면 실질적인 조치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내용은 나오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던 부분이 네. 있었었고요. 뭐 미세먼지 관련주들도 역시나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 오기는 했었지만 이 발생 원인의 근본적인 관련주들이 상승을 한 것이 아니라 뭐 공기청정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마스크라든지 그런 이
발생된 미세먼지를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좀 저감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제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네.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부분이 사실 오늘부터는 조금 변화가 더욱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앞서서 말씀하신 네네. 부분은 공기청정기라든지 마스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그게 강했다. 기존까지는. 그게 아무래도 조금 네. 더 많이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 자체가 미세먼지 자체적으로 좀 줄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뭐 마스크라든지 공기청정기 자체가 미세먼지의 발생 자체를 줄여주는 건 근본적인 아니니까. 대책은 아니죠.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아직까지 근본적인 부분이 아예 네. 해결이 되지 않은 모습을 좀 많이 보였었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보아 포럼에서 이낙연 총리하고 리커창 총리가 사실 미세먼지 관련돼서 처음으로 이 양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네.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실질적인 방안까지 나오기는 상당 부분 어렵겠지만 그래도 양국이 이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이제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근본적인 미세먼지 이 해결을 위해서 1조 원가량의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도 언급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근본적인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네.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타랑 설비, 뭐 이 전기 집진기라든지 이런 저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제 환경 인프라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 부분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KC 코트레일이라든지 아니면 BDI라든지 나노라든지 이런 업체들 상당 부분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좀 이제 장 후반으로 가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상승폭 좀 많이 계속적으로 반납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뭐로 보시는 거예요? 네, 뭐 어떤-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정말 정부의 정책이 뭐 발의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이런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이제 피로도가 쌓여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는 좀 보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 정책이 혹시라도 뭐 화력발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수적으로 집진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몇 인 이상의 이 공장에서 이 집진기라든지 타랑 설비를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만 한다. 이러한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약세로 돌아선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종목 네네. 좀 더 짚어볼까요? 네. 제가 좀 상한가 가까이 가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이게 네.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종목별로도 계속적으로 조금 이 나눠질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이렇게는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예전까지는 거의 이제 부각이 안 네. 됐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강한 모습을 좀 보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오늘 부분 같은 경우는 경우 국제약품 같은 경우가 또 그렇죠. 상한가에 지금 네. 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네. 보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좀 새로운 부분 그런 네. 부분으로 이제 수급 쏠림이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조금씩 언급이 되어 왔던 부분에서는 차익 실현으로 좀 대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는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미세먼지 관련주 오늘도 미세먼지가 심한 가운데 뭐 1년 내내 미세먼지 속에서 계속해서 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상황 속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관련주들 살펴봤습니다. 자, 김백주 매니저님과 또 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어떤 부분 볼까요? 네, 최근에 좀 강한 듯 모습을 보였던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니켈 값이 연일 급등세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뭐 그중에서 하나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세계 최대 니켈 업체인 중국의 칭산이라는 회사의 인도네시아 초대형 니켈 광산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 그러면서 공급이 감소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계속 우려감에 있고 그와 반면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니켈 가격,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에도 이제 그 러시아를 미국이 이제 경제 제재를 하면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부분도 있었었는데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켈 값이 연초 대비 30% 정도 상승을 한 상황에서 이러한 공급 부족 사태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이제 중국의 사드 이후에 배터리 이슈가 계속되면서 뭐 우리나라의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이 계속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엎친 데 덮친 격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지난해 잠깐 이제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게 이러한 원재료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서 원가 개선이 됐던 부분인데 다시 이제 원가가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안 좋아지지 않나라는
라는 우려감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반면에 소재업체는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 소재업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자재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러한 부분을 생산업체의 가격을 전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업체는 이와 반대로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이제 좋지 못했고 제조업체가 작년 말에 좋았고 소재업체가 좋지 못했지만 이게 좀 역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있지만은 이제 전체적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조금 줄어들어도 된다, 작게 생각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비슷한 부분이 예전에 OLED가 초창기 시절에 IT주들을 보게 된다면은 IT주들도 맨 처음에 장비주가 같고 소재주가 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시장이 꺾이면서 IT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소재주들이 나왔다는 부분을 봤을 때 전기차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주도 업종에서 좀 탈락을 한 모습이지만 이게 다시 반등이 된다면은 소재주 위주로 다시 랠리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대표적인 소재주로는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소재 등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종목들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저가 매수 관점에서 보는 건 또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좀 우려가 과하다라는 측면도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코스피 마감 특징 업종 또 하나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강하고 약합니까? 특징적으로 보죠. 네, 카메라 모듈 업체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S10이 생각보다 판매고를 많이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요. 삼성전자의 사실 이번 스마트폰 사업부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꼽히는 것 자체가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번에 카메라에 대한 부분을 좀 고사양화하고 더욱더 많이 채택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고가의 카메라 모듈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원가 비중이 올라갔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스마트폰 사업부 자체의 영업이익 증가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S10으로 미국의 토크쇼를 촬영했다는 소식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카메라 쪽에 좀 신경을 썼다 이런 또 방증이겠죠? 네, 아무래도 S10으로 이번에 이 토크쇼 자체를 진행한 건 사실 처음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만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런 카메라 부분에 삼성전자가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카메라 모듈 업체들 그의 뭐 증명이라도 하듯이 대부분의 업체가 지금 신고가를 좀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MC넥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2만 원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서 신고가 랠리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S10 같은 경우에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는 게 한 5개 정도가 들어간다 하고요. 폴드 같은 경우에는 한 6개까지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프리미엄 모델 외에도 이제 중저가 모델에도 최소 3개 이상은 좀 들어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카메라 모듈 업체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는 2019년도 실적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인 뭐 파트론이라든지 MC넥스라든지 아니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 19년도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한 32% 정도가 전년도 대비 증가한다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도 이 1분기 실적이 지난 시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랠리는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갤럭시 S10과 관련돼서 또 카메라 모듈 관련주가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징적인 업종으로 살펴봤습니다. 또 한 업종 보도록 하죠. 매니저님, 어떤 부분 볼까요? 네, 업종이라기보다는 이슈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화폐 개혁의 단위를 변경하는 일명 이제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화폐 개혁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폐 개혁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한 잔에 3,800원이라면은 이게 이제 3.8원까지 이렇게 낮춰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단위를 개혁하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15년 전에도 이러한 부분을 진행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이제 화폐 액면가를 동일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해서 편의성을 높이고 이제 원화의 대외 가치를 높이겠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숨어 있는 검은 돈이 밖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15년 전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일정까지 당긴 일명 화폐제도 선진화 개혁안을 만들었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게 이제 제가 아까 3,800원에서 3.8원을 말씀드린 것도 이제 나온 결과가 1,000대 네. 1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조사 결과로 비용은 2조 6천억이 들어가지만은 효과는 5조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나왔고 현실적으로 이제 국회까지도 넘어가면서 국회의원들도 도와주는 모습이었지만 네. 그때 당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물가가 불안해진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이유였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00원이 3.8원이 돼버린다면은 대부분의 업체들은 3.8원에서 반올림을 해서 4원으로 이렇게 네. 올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게 꼭 커피 하나가 아니라 모든 물건들에 그렇게 인상이 돼버린다면 물가 상승의 도미노처럼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국권과 신권을 하다 보면 업무와 사람들 불편함까지 하게 된다면 충분히 약간 네.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부가 됐었습니다. 근데 장후 최근에 다시 이슈가 동시 된 이유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리가 이제 국정감사나 뭐 이런 식으로 국회에 들어설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면은 항상 원론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다시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공 모델도 있습니다. 2004년에 터키가 이러한 부분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플레이션 누적으로 무려 환율이 1달러당 134만 리라에 달했었고 이러한 화폐 개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는 점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국내 주식들 청호컴넷, 한네트, KCT, KCS, 한국전자금융 이러한 화폐 개혁 관련주들이 어제 오늘 아침까지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장후가 좀 약해진 종목들이 보여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부분이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지금은 단기적인 테마성 이슈고 제가 아까 최근 들어 계속 방송에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자체가 이제 수급적인 이슈, 개별적인 이슈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순간 번쩍인 부분도 있었고 지금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만약에 근데 기사가 또 한 번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면은 이러한 관련주들이 다시 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소멸됐다, 이슈가 소멸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하겠다,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아니라 필요하다. 뭐 이 네. 정도의 하지만 이제 언급이었죠? 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이슈로 이제 수급이 쏠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좀 신중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될지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 투자에는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화폐 개혁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한 부분 더 보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래도 장후반으로 좀 힘을 내줘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대형 IT 부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공시를 하게 되면서 사실 실적 발표가 4월 5일임에도 불구하고 10일 앞두고 실적 전망에 대해서 공시를 한 게 사실 이례적인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사상 최초죠. 네. 그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는 계속적으로 눈높이가 낮아짐을 따라서 그에 따른 이제 어닝 쇼크나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볼 수가 있는 것 자체는 이 배당 이외에 이제 주주 신화 정책이 더 이상 나오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만 놓고 보게 됐을 때 사실 1분기 정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업체들 실적 어디까지 떨어질까 이런 부분 상당 부분 좀 기추가 좀 주목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는 조금 어느 정도 저점을 좀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시간 지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매수의 관점으로도 좀 한번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하반기에는 사실 이 반도체 관련돼서 상당 부분 조금 모멘텀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과잉 공급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면서 공급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급등을 했었는데 네네. 또 실적이 안 좋다 해서 또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어디가 더, 이제 갑론을박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로 가게 될수록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우세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시장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자체는 이제 구글에서 게임 체인저는 이제 스타디아를 이제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클라우드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것 자체를 좀 놓고 보게 되었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적인 이제 반도체 수요가 하반기로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저점 통과 이후에는 조금 더 한번 이 5만 원권까지도 삼성전자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 희망의 불씨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기전자 관련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 부분 더 보죠. 네, 최근에 이제 중국과 한국의 하늘길이 열렸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항공주들도 좋았고 중국 소비주들 특히 화장품이나 마스크팩 관련주들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네. 연일 계속 마스크팩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로 인해서 좀 찾아보니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 작년에 이제 매출 1위 업체죠. JM솔루션이 거액의 대금이 중국 거래처에게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뭐 매출이 반토막 나는 마스크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가운데 네. 최근에 이제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네.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제 매출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지만 영업이익, 특히 그중에서 매출 채권 소송으로 인한 대손상각비가 올라갔고 판매 수수료가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장 돌아선 종료 부분이었고 5분 전입니다. 토니머리 역시 이제 그 유통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이준 코스메틱 등 이러한 각종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중국에서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저가로 이제 좀 마스크팩 시장이 커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계속해서 네. 커진 상황인데 지금 중국 소비 시장 자체도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악재가 계속해서 껴져 있는 모습인데 지금 당장은 조심을 해야 된다. 당분간은 아무래도 치킨 게임이 계속되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팩 관련주들은 조금은 당분간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국 소비 관련주, 그중에서도 마스크팩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수요일 시장 동시호가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양시장이 약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가운데 코스닥의 낙폭이 1%대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 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힘을 내주는가 싶더니 이내 좀 약세로 돌아서는 흐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좀 짚어볼까요? 네, 코스피 네. 같은 경우에 오늘 코스닥 대비 사실 기간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게 되면서 네. 어느 정도 좀 주가를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동시호가 때 지금 상당 부분 조금 더 내려가는 모습이 좀 그렇죠. 보이고 있어서 네. 좀 우려감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네. 1% 내외의 상승을 좀 보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장 후반에 살짝 이제 힘이 약해지지 않나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기가 사실 5% 정도의 상승을 보면서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을 네.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MLCC 부분이 계속적으로 조금 우려감이 좀 짙어지고 있었는데 카메라 모듈 쪽에서 이런 부분의 이익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제 관측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보게 됐을 때도 삼성전기 워낙 오름폭이 없어서 그 이후에도 좀 기추가 좀 주목되는 것 같고요. 자, 오늘 단연 5%대 지금 강한 네, 상황입니다. 네. 장 종료 한세시럽 같은 3분 경우에도 전입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이 좋은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 오늘 신고가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 두 자릿수도 이상 증가가 가능해 보인다라는 이제 증권사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신고가 좀 갱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섬유 의류 전반이 좋은가요? 섬유류 전반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전부 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기는 네. 하는데요. 뭐 휠라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좀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이제 뭐 LF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라면 사실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도 좀 보이고 있어서 업종 내에서도 좀 많이 차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상황 살펴봤고요. 자,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약한 흐름이죠. 1%대 하락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포착이 되고 있고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낙폭을 좀 더 키우고 있는 장 후반 상황 전해드렸었는데 자세하게 좀 볼까요? 네,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뭐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특히 좋지 못한 모습, 그중에서도 바이오 관련주들이 낙폭이 좀 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상승 종목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서 이슈 중 하나는 감사보고서 제출인 것 같은데 오늘도 ED, 디젠스 뭐 이런 종목들은 감사보고서 제출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었고요.
그 나이백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바이오텍과 펩타이드 기술 기반의 항암 치료제 개발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인데 여전히 이제 큰 바이오 대형주들은 약세를 펴지 못하고 있지만은 개별적인 바이오 이슈들은 수급적인 이슈로 급등을 보이는 종목들이 간간히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장후반 들어서 상승폭이 좀 내려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세먼지가 점점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네. 점에서 약간은 주도 업종으로 보기는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장 되고 종료 있고요. 1분 전입니다. CKH라는 종목 역시 자회사인 휴메딕스와 화장품 개발 및 유통 관련 MOU 체결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승폭이 다 내려오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개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 업종 중에서는 뭐 딱히 보이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제일 지금 큰 이슈는 아무래도 감사 보고서가 여전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가 뭐 미제출된 기업 중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종목들은 몇몇 잘 찾아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스닥의 지수 낙폭이 좀 큰 가운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필두로 해서 낙폭이 커지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대, 신라젠이 4%대, 바이로메드가 5%대까지 낙폭을 키우는 모습 포착해주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도 2.24%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장이 메디톡스와 종료됐습니다. HLB도 1%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과 코롱티슈진도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펄어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감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수요일 종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수요일장이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례적인 실적 경고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는 여전합니다. 코스피는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 보였고 코스닥은 낙폭을 더 키웠던 하루입니다. 업종별 등락부터 먼저 체크해 보시죠. 내수 쪽 일부가 강했습니다. 섬유, 의류주, 코스피, 코스닥 함께 올라줬습니다. 1에서 2% 상승이 있었는데요. 코엘 패션, 한세 탄력 실업을 비롯한 일부 종목의 탄력이 더 강했습니다. IT 흐름은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등락이 대체로 다 엇갈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전기전자가 0.4% 강보합 유지해줬지만 코스닥으로 갈수록 조금은 더 엇갈렸습니다. 하락 쪽이 조금 더 많게 짓게 되면서 코스닥 IT는 조금 더 약보합 수준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반대로 시장으로 가면서 조금 더 낙폭을 키웠던 건 제약 섹터입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빠졌고요. 제약도 유통업종이 2%대, 코스피 의약품도 2.8% 동반 하락 속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IT 투톱이 오늘 시장에서 계속해서 낙폭을 회복해가려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0.2% 강보합 유지해줬고요. SK하이닉스도 1% 가까이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후 후반 들어서 낙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셀트리온은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짓게 되겠습니다. 5% 가까이 낙폭 기록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3% 하락 속에 마쳤습니다. 한편 상위주 내에서 상승폭을 높여갔던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2분기 MLCC에 대한 기대감 속에 5%대까지 시장 대비 견조한 탄력을 함께 이어가 줬습니다. 코스닥은 분위기가 조금 더 다릅니다. 바이오를 중심으로 낙폭이 깊어진 탓에 대체로 파란불이 더 많습니다. 셀트리온 다른 그룹주들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헬스케어가 4.6% 조정받았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4% 동반 하락 속에 마쳤습니다. 그 밖에도 신라젠, 바이로메드, 메디톡스를 비롯해서 대체로 조금은 더 큰 바이오를 중심으로 투심이 더 많이 빠져났습니다. 다른 업종군 내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시장에서 하락 속에 마쳤습니다. 3% 가까이 조정받았고요. 후반으로 가면서 아난티 낙폭은 6%대까지 더 깊어지면서 전체적인 코스닥 투심도 또 악화됐던 하루입니다. 수요일장 종가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오갔던 오후장인데요. 종가 기준으로 2150선 아래에서 마쳤습니다. 0.15% 약세로 2145선에 마감했고요. 하루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약세주로 마쳤습니다. 730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1%대 약세로 마쳤습니다. 728포인트에 마감하면서 8포인트가량 빠졌습니다. 코스피 현물에서 외국인은 매도폭을 키웠지만 기관이 막판 들어 매수량을 더 높이면서 지수를 방어를 시도해줬습니다. 외국인은 1,500억 원대가량 매물 기록했고요. 기관이 1,100억 원 넘는 순매수 우위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다시 지수를 눌러냈습니다. 440억 원대, 640억 원 동반 팔자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27일 수요일장 마감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서면서 월요일 1%대 하락의 충격 이후 3일 내내 2150선 밑에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코스닥의 흐름이 더욱더 안 좋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낙폭을 키우는 하루였는데 자, 두 분과 함께 시장 정리해보고 내일 시장 전략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과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 시장이 참 일일비하기 좋은 시장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약세 시장이면 뭐 분명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계속적으로 이제 뭐 아래 공포라든지 아니면 리세션 관련된 이제 경기 침체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우려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이구나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네. 뭐 그 예전에 역사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사실 이러한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나온 이후에는 두 번을 제외하고 대부분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향후 이제 뭐 연준의 대응이라든지 시장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지수에 대한 이 방향성 자체가 좀 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는 사실 지수 방향이 지금 뭐 하락으로 가는 듯 보이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이 부분이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는 뭐 약세의 시장이니까 이런 이슈성이나 이런 부분에 개별 종목 좀 위주로 좀 보시는 것이 역시나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선물 그에 옵션 따라서는 장후 역시 실적보다는 동시효과가 뭐 정부 시작되었습니다. 정책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이 좀 많이 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보면서 추가적인 모멘텀 발생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뭐 아래 공포라고 하는 경기 침체 우려 월요일에 불거지고 나서 지난 주말 불거지고 나서 이렇다 할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좀 분위기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전히 저도 뭐 좋지 못하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보면 음식료 관련주들, 뭐 의류 관련주들, 대표적인 이제 경기 방어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코스피는 네. 좀 조심을 해야겠다. 하지만 코스닥은 그래도 말씀드렸던 게 수급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좀 마지막에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내일 어떻게 될 것인지 만약에 내일 아침에 밀렸다가 이걸 또 가지고 올라가서 내일 종가가 또 강세로 끝난다면은 사람들은 또 여전히 코스닥 시장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선 내일 오전에는 좀 빠지겠지만 내일 장 후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 후반이 좀 더 중요하다. 내일 시장을 그러니까 좀 잘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이신데 자, 범위 좀 좁혀서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런 시장 가운데서 또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으니까요. 네, 종목을 좀 잘 선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저는 로보스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뭐 월요일 날 뭐 큰 폭의 상승을 한번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실 투자자분들께서 한 번쯤은 올라가네? 이렇게 좀 보셨을 만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로봇 관련주에 좀 이슈가 있었죠? 네, 네. 로봇 관련돼서도 이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좀 표명을 하게 되면서 사실 네. 로봇 관련돼서 한동안 아무런 이슈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랬던 부분 자체가 이번에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첫 번째 상승을 보였고 그 이후에 이제 점차적으로 추가적인 이제 세세한 방안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이런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약세 시장에서 최고의 촉매제로 좀 발현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로봇 섹터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보여야 될지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될 텐데 네. 일단 처음 자체가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상당 부분 좀 많이 움직였던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뭐 로보라든지 아니면 로보티즈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모습 그리고 아니면 상한가에 들어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많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반납을 하기는 했지만 그랬던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으로 좀 많이 변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LG 관련된 이제 이 모회사의 이 물량 자체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거든요. 사실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만 하더라도 올해 지금 이 기계를 납품한 것 자체가
자체가 75개랑 60개 정도를 납품을 했어요, 각각. 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실적이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연간에 한 200개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제 납품을 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 추가적으로 실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LG생활건강, LG하우시스 쪽으로도 본격적인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네.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사실 오늘 매수 범위를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했던 게 31,000원에서 31,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려고 그 했었는데 밑으로 오늘 내려왔습니다. 너무 예상외로 깊게 네.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 이슈가 발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은 계속적으로 가지시면서 일부 분할 매수는 지금 좀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손절가는 일단 제시를 해드리는 것 자체는 이미 28,1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오늘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 폭 자체가 좀 많이 좀 짧아진 것 네. 같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 부분까지 내려가게 네. 된다라면 조금 가지신 부분을 조금 일부 좀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네. 목표가는 41,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조금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께서 제시해 주신 종목 로보스타입니다. 종목 제시를 해 주실 때 사실 가격대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이 가격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오늘 이렇게 또 꺾인 종목을 보면 이대로 시세가 좀 꺾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최근에 많이 올라오다가 오늘 좀 큰 폭의 조정, 특히나 장 후반 들어서 좀 많이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6%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일단 내일 아침까지는 조금 선물 약세를 좀 옵션 보일 수 장 있지 종료 않을까 5분 이렇게 좀 많이 전입니다. 좀 생각을 되고 있는데 이건 단기적인 차익 시전입니까? 일부 일단은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지금 보게 되면 사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가격이라는 것이 사실 사람의 눈을 가장 속이기 편한 도구인 것 네. 같아요. 사실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좀 보이고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네. 계속적으로 가속적으로 빠지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됐을 때에는 오늘 물론 이제 장 마감 때까지 계속 밀리기는 했었지만 네. 이 장 초반에 과연 방향성을 어디로 트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매수로 대응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수익을 올리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로보스타였습니다. 김백준 매니저님께서 보고 계신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죠. 뭐죠? 네, 제가 말씀드린 종목 HFR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스펙으로 상장한 회사고 SKT 사내 벤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SKT한테만 이제 광중계기를 납품하다가 2015년부터는 미국의 이제 버라이즌까지 매출처가 확대되었고 또 KT 쪽 장비 업체를 M&A 하면서 외형 성장도 이룬 기업입니다. 그래서 포지가 성황할 때 그때부터 매출이 늘어나고 국내 포지에서 미국 포지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쭉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5G 시대가 오면서 이러한 부분이 기대가 되면서 5G 관련주로 최근에 상승이 강했었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의 이슈인 하나인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 자체도 이제 공시를 통해서 감사보고서에 대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공시가 나왔었고요. 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된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오늘도 ED나 디젠스 같은 종목들 어떻게 보면 적자 종목들도 적정 이런 게 나온 상황에서 HFR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익이 나고 있었고 또 수익 나는 종목 중에서 이제 케어젠이라는 선물 종목도 옵션 있었지만 장 이거는 이제 종료 3분 어떻게 회계를 전입니다. 받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조업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이제 지금 좀 기준이 바뀌면서 해야 될 게 많아지고 있고 스펙 상장이어서 좀 이러한 부분에서 회계 이슈가 좀 지연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HFR은 이렇게 제가 단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감사 보고서가 무리하지 않고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면은 그러니까 아직 제출이 안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밀려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관점에서 HFR 가격 같은 경우는 2,350원 이내에서 매수. 저도 그렇게 가격폭을 잡았었는데 오늘 좀 하락을 해서 지금 가격이라면은 매수해도 무난하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매도 관점에서는 짧게는 이제 전고점이 2,550원, 길게는 그 전고점이 2,8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은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이슈가 좀 불안 이슈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200원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총이 모레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그 전까지 문제 없을까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단어는 할 수 네. 없겠지만은 이러한 근거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HFR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두 분께서 각각 제시해주신 종목은 로보스타와 HFR 두 종목이었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분석 함께했고요. 교보증권 압구정 금융센터 김백준 WM 매니저,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현 과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시장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섰고 내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 시장 정리 선물 한 분 더 옵션 의견 함께 잔 종료 하겠습니다. 1분 전입니다. 와우넷의 김대복 파트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낙폭이 더 컸고 시장이 생각보다 더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은 장 중반에 외국인들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코스닥의 낙폭을 확대하는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1분기 어닝 쇼크의 전망과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기관들이 어떤 저가 매수세에 이으면서 코스피는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장 중반에 와서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장되면서 하락폭을 확대하는 시장 흐름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과 3개월 수익률이 전일에 이제 장중에 이제 하커 필라델피아 선물 옵션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금리 인상 발언으로 반등하기도 했지만 재하락하면서 역전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장 중반에 오면서 투자 심리는 좀 더 약해지는 이런 시장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내면적으로는 정부가 미세먼지의 어떤 추경 예산을 편성 중이라는 보도가 미세먼지주 관련주들의 후발주 중심으로 매수세를 확장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었고요. 로봇주나 그다음에 이런 쪽에 지금 카메라 모듈 쪽의 시장 흐름들은 조금 강해지는 어떤 시장 흐름이었고요. 부분적으로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흐름이었는데 일부 종목 코스닥 일부 종목에서 일단 뭐 약간의 패닉 매물들이 나와서 종가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월요일날 코스피의 하락 갭을 못 메운 상태에서 반등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고 코스닥은 반등을 하다가 완전히 메우지 못한 타스키 갭의 형태에서 730마저 무너진 이런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저점에 대한 신뢰보다 고점에서의 매도의 압력이 더 강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래 저점 그러니까 이번에 만들어졌던